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1월 5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지금 미국 선물은 좋아요. 근데 이제 어제도 보셨던 것처럼 미국 선물은 좋았습니다. 어제도 뭐 한 1% 왔다 갔다 했었는데, 결국 창 열리고 뭐 이제 테슬라 이런 하락폭 때문에 이렇게 뭐 마이너스 0.76% 이런 모습으로 끝났거든요. 그래도 일단 테슬라가 좀 애플이랑 큰 폭으로 밀렸다가 돌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제 같은 모습은 안 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사실 테슬라가 조금 버텨주는 게 좋아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뭐 엄청 큰 악재, 시황 자체는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은데 그 중에 이제 미국 그 테슬라는 지금 뭐 인도, 뭐 그다음 뭐 이제 인도 실적 그런 거가 조금 생각보다 낮게 나왔던 거죠.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는 내용이 있고, 미국은 좀 테슬라 위주로 갔다가 좀 잘 버텨주나, 그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 애플 준수하게 버텨주면은 이제 기술주 자리 잡나, 그런 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은 좋기는 한데, 이거는 내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일단 테슬라가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밀려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보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살짝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 전날 막 12% 이렇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지수 견인에 대해서 뭐 미국 선물이 그냥 나쁘지 않게 버텨준 것도 있는데,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지수 견인하는 삼총사 뭐 반도체, 그다음 2차 전지, 뭐 바이오 요 정도가 좀 엄청 대표격인데,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세액 공제 뭐 25%까지 좀 확대해 주겠다, 그런 뉴스 플러스 이제 삼전이 외국인이 살짝 들어왔었죠. 어제. 그러더니 오늘 좀 물량을 좀 사기는 샀어요. 자, 그러면서 뭐 당일주의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금융투자 매도는 나오긴 계속 나옵니다. 뭐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지만 금투 매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디서 좀 매수를 해주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투신 얘네들이 물량이 이제 평상시랑 다르죠. 외국인이 이제 슬쩍슬쩍 좀 시동 걸더니 좀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더 이어지나. 그리고 금투매도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투신이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많이 받아주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나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일단 뭐 최소 그냥 카운팅 했을 때 한 3조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지 그게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왜? 금투 그 이전에 산 것도 있고 그 이전에 팔았던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얘네가 여기 3조 샀다고 해서 모든 물량이 다 배당만을 위해서 샀다라고는 또 할 수도 없거든요. 금투에서도 나뉘어가지고 어딘가는, 금투 중에 어딘가는 또 뭐 그냥 자신들이 뭐 가치 투자를 하는 종목이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3조라는 수치는 제가 그냥 요 일주일 정도 배당받기 위해서 매수한 금액 그냥 얼추 잡아서 한 3조쯤 샀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조 이상은 좀 매도가 나와야 매도 나올 수 있는 물량 중에 어느 정도 좀 비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그냥 비례해서 보는 거지, 이게 뭐 절대 수치 이건 아닙니다. 당연히 얘네가 4조 5조 연속적으로 더 팔 수도 있습니다. 밑에 산 물량들 따로 있고 하니까. 그래도 최소한 일단 좀 어느 정도 물량이랑 나오고 매도세 살짝 좀 잠잠해지나, 그런 거 묶어보면서 오늘처럼 좀 받쳐주는지. 그리고 오늘은 일단 대놓고 반도체가 세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좀 이어졌으면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장 마감하고 반도체 업계 지원금 중단에 대해서 좀 고려하고 있다. 돈만 많이 들고 성과는 없다. 그리고 이게 사실 맞죠? 뭐 얘네들이 대만을 뭐 정복해가지고 뭐 TSMC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투자해서 반도체 뭐 중국이 이제 그건 많잖아요. 다른 국가에서 뭐 인력들 투자해가지고 쓱 빼가지고 기술 빼내는 거, 그런 게 있기는 한데, 반도체는 업계는 또 그만큼 또 기밀 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하죠. 거기다가 뭐 치킨 게임이 매일 자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대해서 요 투자 좀 지원금을 중단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도체 업종들한테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결국 중요한 거는 호재냐 악재냐보다, 그런 호재 모멘텀, 악재 모멘텀이 있더라도 수급이 결국, 뭐 악재가 있더라도 수급이 그냥 미친 듯이 사면은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즉 악재가 악재로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주체는 뭐다? 뉴스보다는 수급주는 결국 기관 외인 수급, 요거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뭐 밤중에 이제 CES 좀 스타트가 돼요. 그래서 뭐 지수 때문인지 CES 앞두고 좀 투매가 나왔다가 오늘 메타버스가 살짝 반등을 했죠. 그래도 이런 CES에 대해서 시작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6일에는 12월 고용보고서, 요거는 일자리랑 실업률이 나오고, 그런 걸 토대로 연준이 지금 경기 침체가 심한가 안 심한가, 그리고서 그걸 데이터로 금리 인상을 좀 어떻게 할까, 베이비 스텝을 할까, 빅 스텝을 할까, 이런, 혹은 뒤에 얼추 방향성까지 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 에버소울 이제 내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뭐 기대 이하 출하 실적, 어제 이걸로 한 12% 밀렸죠. 그래도 오늘은 좀 테슬라가 잘 돌려주길 바라면서, 그리고 테슬라가 또 준수하게 버티면은 오늘은 일단 반도체 쪽이 좀 뚜렷하긴 했는데 2차전지 쪽도 혹시 얘네들도 이제 뭐 수급 들어오면서 또 땡겨 올릴 수도 있어요. 뭐 지수랑 연동이 되는 종목들이기도 하면서 최근에 그래도 좀 움직임이 이렇게 좀 반짝반짝 하긴 하거든요. 수급이 엄청 강하게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2차전지 좀 돌리고, 테슬라 돌리고 하면은 지금 뭐 오늘 지수 지켜주면서 수급 좀 더 들어오나, 이 정도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일단 당일 추이는 며칠 더 보셔야 됩니다. 오늘 좀 외국인이 매수했다고 이제 계속 들어오겠지? 또 이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조금 1월 중에 이제 실적 시즌 또 다가올 거고, 그런 실적 시즌까지 해가지고 수급이 좀 천천히라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1월 중엔 둔촌주공 계약률 이거 좀 잘 봐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중도금 대출 허용 플러스 실거주 의무 없애는 게 나왔어요, 정책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은 어느 정도는 케어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나중에 계약률을 보긴 봐야 돼요. 이래놓고 안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생각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계약이 더 나오긴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계약률에 대해서 일단 그 건설 업계 쪽 80% 정도는 나와야지 건설하는데 지장 없고 뭐 이렇다고 하니까, 계약률 뉴스 같은 거는 나오면 1월 20일 전후에서 한번 슬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금리 인상부터 해가지고 뭐 내년까지 계속 올해죠. 올해 계속 정해진 거기 때문에 2월, 3월 금리 인상, 빅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0.25, 지금 0.25 두 번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5%는 넘어갈 것 같아요, 솔직하게. 5%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5죠. 거기다가 뭐 2월, 3월 0.25씩 올리면 0.5%가 되는 건데, 한 번 정도는 빅스텝이 나오지 않을까? 5.25에서 5.5까지는 저는 좀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뭐 어차피 연준 그쪽에 뭐 더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자신들이 뭐 이제 원하는 방향도 있을 거고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일단 한 5.5까지는 생각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5 가면은 5%좀 넘어가고 5.25, 5.5 가면은 우리나라도 일단 3.5에서 멈추길 바라지만, 걔네 올라가면은 한은에서도 조금 더 뭐 3.75라던가 이렇게 좀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상은 지금 당장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들의 계속 1년 정도는 아마 고금리를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서 그런 데미지가 기업들의 누적이 된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증시를 올해는 좀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조금 하락, 이쪽에다 포커싱을 하면서, 또 그거랑 또 이제 반대로 좀 좋은 부분을 생각하자면은 분명히 많이 밀렸어요. 또 고점 대비해가지고 3000포인트가 엊그제 그리운 것 같은데 순식간에 이제 많이 뱉었죠. 코로나 이전 주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 2000이라는 좀 여기까지 뭐 안 내려가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이제 코로나 이전 2000선에서 한 1년 정도 요 왔다 갔다 했던 박스권, 이런 움직임을 좀 생각하고 매매 시나리오에 대해서 적용을 해두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시황상 흔들리거나 하면은 일단은 600선까지는 좀 생각을 해두긴 할 것 같아요. 뭐 올해 안에는
600 한번 터치는 하지 않을까. 시황에서 뭐 경기 침체를 크게 부각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기업들 뭐 부도, 뭐 파산 이런 게 좀 슬쩍 나오면서 한 번 정도 이 구간을 좀 터치하거나 주변까지 가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저 정도는 매매 시나리오에다가 일단은 좀 열어두는 게 편하겠죠. 그리고 RSI 괌에도 올해는 좀 이게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를 이용하시는 분은 좀 나쁘지 않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평상시처럼 그냥 계속 베팅 일단 현금 있을 때 종목 사야 돼, 매수 뭐 좋아 보여 일단 사, 이러다 보면은 뭐 시장이랑 시황이랑 좀 좋게 맞아가지고 뭐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러다가 한번 좀 크게 삐끗하면은 뭐 한 몇 달 벌어놓은 거 다 뱉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은 수비적으로 방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슈는 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일단 깔아 놓을게요. 이거랑 보복 소비에 대해서는 얘네들 뭐 또 밀리다가 시장 뭐 지수 안 좋거나 뭐 분위기 뭐 별거 없고 하면은 또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최근에 움직였던 뭐 치료제, 경보제약이 단기간하고 좀 많이 밀렸네요. 일단은 경남제약, 뭐 메가이CS 이런 것들 해가지고 최근에 움직였던 대장격인 애들 코로나 치료제도 엄청 부각이 되고, 요거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관련 주들은 전체적으로 계속 좀 눈은 둬야 되고, 휴마시스는 오늘 이제 얘는 계속 설명을 드렸죠. 내려오면은 좋다. 얘 뭐 밀리면 밀릴수록 좋은 게, 어차피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이랑 달라요. 얘는 실질적으로 갖다가 소액주주 측에서 공격을 한 상태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플러스 휴마시스는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낮아요. 유통 비율이 86%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중간중간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2월달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임시 주총이라던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뒤에 툭툭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또 밀리고 하면은 그런 자리들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뭐 종목을 당일 이런 게 좀 장중에 나오면은 보는 대로 좀 바로 매매를 할 수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종목은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특히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소액주주 측이 대주주 측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소액주주 지분이 모이면은. 그런 부분들로 좀 계속 봐야 되는 섹터이고, 자, 그거 외에는 뭐 오늘 지수가 돌렸기 때문에 사실 움직여준 종목들이 좀 많지 않나 싶어요. 진단키트, 뭐 교육은 이제 조금 다른 내용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좀 폭 넓게 원래 강했던 애들 좀 위주로 더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코로나는 메인으로 매매하기에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섹터다. 자, 그리고 이제 보복 소비는 오늘은 얘가 지수는 좋은데 수급이 조금 중국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오늘 뭐 반짝한 종목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들어왔던 게 다 이탈을 한 것도 아니고, 얘는 연기금이 주축입니다. 진에어 제주항공은 연기금 매수세는 계속 있어요. 대신에 오늘 좀 투신이 매도를 한 것 같은데, 저런 수급 주체가 어딘지는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쟤네가 이탈 안 하면은 또 다시 매수 이어지고 하면은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애들도 뒤에 결국 지금 코로나는 부각이 될지언정 언젠간 지나가요. 그리고 그 기간이 엄청 오래는 안 걸릴 겁니다. 왜? 어차피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플러스 지금 다 거쳤던 거를 중국도 여태까지 이제 시진핑 3연임 앞두고 규제하고 쪼이던 거에 대해서 이제 푼 거죠. 기업들 막 이탈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푼 거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상 쟤네가 뭐 코로나 숫자에 대해서 뭐 언제까지 막 폭증하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폭증을 하고 하면은 뭐 한 달, 두 달, 요 정도 사이클 지나면 또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수 좋고 하면은 이런 보복 소비는 분명히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있고, 물론 이제 지금 중국에서 한국 뭐 우리 안 받아준다고 그러면은 노한국 뭐 이러면서 생쇼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보복 소비 애들이 움직이는 거는 그 뒤에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풀리고 기대감, 얘네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딱 막 여행 오고 막 항공 증편되고 이 기대감이지, 실질적으로 걔네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뭐 소비를 하고 뭐 중국 화장품 사고 우리나라 뭐 화장품도 싹쓸이 해가고 뭐 이래서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제 좀 그런 기대감이 있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마켓컬리는 결국에는 4조에서 8천억으로 줄더니 오늘 증시 침체에 결국 상장 딜레이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골프존은 좀 땡기지는 않는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마켓컬리는 일단 빼버리고 골프존이랑 K뱅크 관련 주들 뭐 좀 부각되나, 그 다음에 오아시스 예비심사 승인이 있는데, 결국에는 마켓컬리도 그렇고 시장 투심 안 좋으면은 철회, 작년에도 철회 많이 이어졌거든요, IPO. 그래서 올해 이런 기업들도 철회할 가능성 높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슈마시스는 뭐 계속 설명드렸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 주부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여기서 이제 조금 계속 눈이 가는 거는 SCM 생명과학부터 해가지고 뭐 유틸렉스 뭐 나머지 등등이지 않나. 네, SCM은 일단은 이런 정고점 21선 주변에서 살짝 좀 버텨주는 모습이 있네요. 시간에도 돌려주고.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매매하기 편한 거는 사실 그 뉴스 뭐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장중에 튀어나오면 좋기는 한데, 그 전에 JP모건 전에 얘네는 뭐 발표 기대감 같은 게 있다 보니까, SCM은 뭐 치료제 3개 뭐 발표도 있었죠. 그런 것들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로봇은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새 첫 투자처는 로봇이다. 무인공장 도입 가속화. 그러면서 지금 메인으로 움직였던 이유가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이 그 자금 투자를 한 거,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건데, 그냥 개별주 느낌이긴 해요, 사실상. 지금 얘가 움직이면서 나머지 애들이 뭐 같이 끌적끌적 움직이는데, 로봇을 보면은 오늘 휴림 로봇은 시간에서 이낙연 관련주로 같이 움직인 것 같고, 로봇주들이 움직이긴 했으나 그냥 지수가 좀 좋아서 움직이지 않았나. 그리고 재료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일단 600억 투자죠. 그렇기는 한데, 혹시 뒤에 뭐 인수합병이라던가 이런 거 나오는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어제 주도주다, 오랜만에 등장한 강조 좀 설명드렸었고, 오늘 신고가에서 또 치고 나가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뭐 뒤에 눌림 나오거나 하면은 좀 보긴 볼 것 같아요. 뭐 조금 재료에서 살짝, 재료가 뭐 S급 느낌은 아니고 살짝 좀 떨어지긴 하는데, 뭐 판단해야 되는 부분 중에 조금 아쉽기는 한데, 차트 강함이 그걸 좀 케어해 주나. 그래서 거래대금이 어제도 5천억, 오늘도 3천억. 그래서 지금 이런 사모펀드랑 외국인 수급도 슬쩍 들어오는데, 이것도 좀 같이 묶어 보시면은 매매하는데 이유거리를 좀 뭐 지지 저항이라던가 그날 매매할 포인트들을 좀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신고가라는 거. 그래서 로봇주는 사실 좀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종목이 강하니까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자, 정책 테마는 설명드렸던 포인트들은 비슷해요. 대신에 요번 달 중에 국민의힘이 전당 당대표 출마 선언 슬슬 이어질 겁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 슬슬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올 사람들은 요 3명에다가 뭐 조금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있긴 있거든요. 어차피 지지율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안철수, 유승민, 나경원,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나경원이 일단 가장 높았죠. 이 얼마 전에. 물론 이런 거는 조사하는 그런 업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자, 그리고 야당 측은 김동연, 이낙연 이거 반사이익 좀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일단 김동연 관련주랑 얘는 뭐 차트 측면에서 특별한 건 없다 보니까, 어디 갔어? 이낙연 관련주 오늘 장기평 주변에서 뭐 시간에서 3부 토건이 좀 땡겨 올리고 그것 따라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 자, 일단 야당은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뭐 기소, 구속 이런 키워드들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당은 당대표 출마 이번 달에 아마 선언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 장중에 있던 게 당대표 출마 의지 굳힌 나경원 최근 행보 좀 주목해 달라. 물론 이게 그 당대표를 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액션 좀 애매하게 대답했던 것 대비해서는 최근 행보 좀 잘 봐주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느낌으로 이제 기자분이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 내용을 봤더니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당대회 나경원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유승민 관련주,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는 뭐 안랩이랑 써니전자, 까뮤UNC 뭐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낙영 관련주는 최근에 이 시푸드 시리즈들이 계속 반짝반짝해요. 그리고서 신라 SG 이렇게 3개 묶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들이 뭐 대금이 많이 붙고 그러진 않는데 최근에 움직이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장중에 또 합동 드론 부대 창설 플러스 뭐 스텔스 무인기 연내 개발 지시. 그래서 군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령으로 내려오면은 해야죠. 뭐 어떤 직장이든 사실 똑같아요. 뭐 직장에서 상명 하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따르긴 해야 되는데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합동 드론 부대 창설해라. 사령부 좀 크더라고요. 사령부면은 좀 위쪽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부대 창설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오늘 장중에 좀 부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요게 좀 더 뭐 지속이 될지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일단 한커미드가 막판에 대장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제이시언이랑 코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단기가열 지정 예고 좀 떴었고 코콤은 단기가열 지정 예고는 안 떴네요. 근데 일단 요 앞에서 상한가 하고 얘는 전고점을 좀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커미드는 좀 잡주여서 아쉽기는 한데 얘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그 군용 무인기나 뭐 드론 이런 거를 공급하거나 뭐 하긴 하더라고요. 군용으로. 그래서 오늘 얘가 막판에 좀 치고 올라오지 않았을까. 재료 측면에서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드론 회사인 중국 DJI 그거 뭐 협력업체 뭐 파트너사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픽카드도 팔고. 근데 이제 오늘은 키워드가 군대였죠. 합동드론 사령부 창설을 해라 라는 그 내용 때문에 움직인 거기 때문에 군용에다가 좀 공급하는 한컴미드가 치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얘가 좀 잡주여서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장기평 좀 돌파하면서 오늘 힘을 주나. 그리고 얘는 이제 단기가열 지정 예고가 뜬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드론 이 키워드가 더 이어지나 볼 것 같고, 애플페이는 똑같습니다. 아프리카도 똑같고. 애플페이는 한번 볼까요? 얘는 11,000원 주변에서는 지금 그냥 이제 눈치 좀 보는 느낌이네요. 애플페이 출시 뭐 이러다가 시장에서 소외됐다가 지금 거래대금은 죽어있죠. 그러다가 뭐 갑자기 좀 출시 이야기 나오면 반짝 뭐 한 10% 20% 한번 슈팅 주고 테마가 종료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문화 컨텐츠에 대해서도 추가된 거 없습니다. 대신에 있던 내용에 대해서 제목이 좀 바뀌는 그런 식으로 갖다 지금 시장이 움직여요. 그래서 1조 투자 유치 추진 카카오 엔터 자금 승통 트이나 얼마 전에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 이렇게 해서 뭐 요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이게 단독 뉴스가 아닌 거 봐서는 나오긴 나올 것 같거든요. 자금 승통 저 지분 투자. 그래서 그거에서 지금 이어진 게 SM 라이프랑 SM CNC 요런 애들이 지금 시간에도 조금 움직였습니다. 왜? 카카오에서 예전에 그 SM 인수 합병 좀 찌라시가 있긴 있었거든요. 결국엔 이제 뭐 사실 묵은 뭐 아니면은 뭐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으나 뭐 진행된 사항 없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일단 SM 시리즈는 지금 CJ랑 카카오 에서 뭐 지분 인수 그런 거 키워드 엮이나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M은 뭐 1월 2월 중에 사우디에서 뭐 콘서트 이런 거 좀 갑자기 또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묶어 보시고, 종전 휴전 회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달 다음 달 3일 키이우에서 정상회담 개최할 거고 거기서 이제 지원을 어떻게 할지 논의 나온다고 하는데 요거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재건주들은 좀 뭐 지수가 좋다 보니까 그냥 잘 버티긴 하는데 밑으로 밀리면 좀 더 좋은 애들도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네옴시티도 사실상 키워드는 같기 때문에 지금 네옴이 보면은 인디에프는 얘는 매매를 하실 거면은 그래도 재무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3월 이전에는 최소한 정리할 생각을 해야 돼요. 상패 시즌 오기 때문에. 얘가 뭐 올해 상패 들어간다 아닌다는 모르지만 상패 막 좀 재무 안 좋은 애들이 1월 2월 중에 그냥 기술적인 반등 없이 계속 밀리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상장 폐지를 들어가거나 상장 폐지 면하면은 뒤에 반짝하고 뭐 뉴스 붙이면서 튀어 올라오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일단 재무 안 좋은 애들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한미글로벌 일단 장기평 주변에서 조금 버티는 모습이고, 웰크론한텍도 내려오진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시는 여기서 장기평에서 한번 슈팅을 주고 밀렸는데 이제 3만원 라운드 피겨 잘 지켜주나.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재건이라던가 혹은 네옴시티, 발주 이런 거 이어주면은 모듈러 이런 애들도 갑자기 또 한번 반짝할 수 있어요. 그거 정도 생각을 해두고, 그다음에 원정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장 시간에 뉴스 뭐 하나 나오긴 했는데 시간에서 뭐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폴란드 원전 수주 좀 가시화 점점 진행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한테 좀 1차 메인 원전은 뺏기긴 했죠. 그다음에 이제 한수원 기본 계획 제출. 그래서 환경 조건 분석 및 모델에 따른 예산 추산해가지고 플러스 프로젝트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는지 이정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점점 넘어가서 정상적인 좀 절차 순서라고 하니까 이 뒤에 계약 진행 같은 게 좀 나오나 그거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뉴스는 저런 거를 또 시장에서 어떻게 뉴스 엮어서 묶냐 이거긴 하거든요. 일단 오늘 원전 애들 뭐 이걸로 갖다 좀 장중에 반짝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이 뒤에 원전은 항상 나올 게 많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내일 CES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CES에선 메타버스, 로봇, AI, 자율주행,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삼성이랑 구글 키워드 혹은 애플이 가장 메인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언베일드 행사 CES 열리기 전에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장전 시간에 이런 느낌입니다. CES 메인 행사 열리기 전에 이제 맛보기식으로 갔다가 이런저런 뭐 스타트업 물품부터 해가지고 좀 공개하는 건데, 언베일드 행사에서 일단 메타버스 좀 부스라고 해야죠. 그쪽에 관심이 좀 많이 쏠린다고 해요. 아무래도 메타버스가 지금 이번에는 좀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키워드랑 같이 엮어서 메타버스 좀 움직여 주는지, 특히 CES 앞두고 낙폭을 좀 만들다가 툼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지수랑 엮이면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왔죠. 뭐 장기평 대비해서 막 10%, 이게 별거 아니지만 꽤 큽니다. 생각보다 반등 나왔고, MP도 5,000원 반등, 5,000원 반등. 오늘 이제 정부에서 뭐 규제 좀 걷어내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솟구치긴 했는데, 메타버스 애들은 항상 이런 키워드 올해 내내 좀 밀린다 싶으면 지들끼리 뭐 하나씩 또 붙이면서 부각될 수 있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펙주들도 메타버스 키워드 혹은 인수합병 키워드에 엮이면서 움직여주나. 자, 그래서 내일은 진짜 뭘 봐야 될까요? 뭐 관심을 두자면은 사실 그냥 정해져 있는 거는 CES, 로봇, 그냥 오늘 강했던 애들이에요. 최근 강했던 애들 혹은 좀 강했다가 하루 이틀 눌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주는 2차전지, 반도체 섹터 요거고, 그래가지고 CES는 뭐 메타버스죠. 메타버스부터 해가지고 CES에서 키워드 엮일 수 있는 거 그거까지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문화 컨텐츠, 로봇 게임 그냥 요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보던 애들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도 않을 거고, 뭐 시장에 새로운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베이스로, 그다음에 여기에 뭐 지금 해치 테마에는 지금 요것도 좀 반응을 하고 있고, 이거 외에는 뭐 개별 뉴스들이 워낙 붙다 보니까 오늘 뭐 웨이버스 메타버스고, 코콤 드론 조이스틱 게임인데 뉴스가 없어요. PJ전자는 좀 다른 이슈인 것 같던데, 이거 말고 뭐 샤페로는 차트는 계속 좀 강한데 뭐 오늘 일단 아토피 뉴스죠. 그래서 오늘 좀 시간에서 움직이는데 이거 8,000원 위에서 좀 자리 잡나, 시간에는 일단 좀 반응을 줬습니다. 내일 8,000원 뭐 깨더라도 또 다시 위에서 버티나 그런 거 좀 보면 될 것 같고, 얘는 뉴스가 뭐 지금 있는 건 아닌데 최근에 제가 한 요런 구간에서도 얘가 왜 강하지?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종목이 강하더라고요. 이거 외에는 오늘 뭐 좀 문화 컨텐츠 대신에 이제 미스터 블루 같은 거는 무증 일자라던가 뭐 신규 상장주는 보호예수 해제 요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매매가 이어질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딱 볼 건 없는데, 그래도 시장이 오늘 좀 지수가 나쁘지 않았고 내일도 좀 좋게 가길 바라면서, 지수가 좋으면은 지수가 최소한 좀 횡보만 하더라도 뒤에 뭔가 새로운 테마라던가 이런 게 좀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힘들었던 시장 빨리 좋은 테마 나오면서 다들 내일도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